안녕하세요. 엠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HPV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HCC와 엽산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오늘은 그 후속으로 엽산에 대해서 설명드린 논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그 설명하는 논문에 대한 실험 조건이라든가 연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그래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답하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은 1992년도에 발표되었고 AJOG라는 그래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논문이에요. 산부인과학계에서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논문이고 여기에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엽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그때 연구의 대상자는 235명이었어요. 235명의 CIN, 그러니까 자궁경부 이형성증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두 개의 비교군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10mg씩 엽산을 매일같이 섭취하게 만들었고요. 한쪽에는 위약을, 엽산이 아닌 다른 위약을 6개월 동안 복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총 6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 0개월에서부터 6개월 사이에 총 3번의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2개월 차, 4개월 차, 6개월 차 이렇게 방문해서 각각 HPV 검사랑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검사, 조직 검사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비교를 한 논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치료 효과는 그다지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를 비교한 건데 팝스메어를 둘 다 비교한 거고요. 처음에는 이니셜 비짓,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폴트 비짓. 총 4번의 방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그 다음에 2개월 차, 4개월 차, 6개월 차 이렇게 방문을 했고, 처음 방문했을 때니까 엽산 복약이나 위약 복약을 하기 전에,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검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6개월 차 때 와서 검사를 한 결과를 비교해 놓은 거죠. 그래서 검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은 이 빗금치기 영역에 있는 거는 자궁경부 이형성증 1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밑에 2단계, 그 밑에 3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왼쪽이 플라시보, 오른쪽이 엽산 복약군이에요. 여기도 왼쪽이 플라시보, 오른쪽이 엽산 복약군이고, 이게 연구를 끝낼 때 6개월 차 뒤에 이 위에 약간 흰색의 막대가 다시 생겼죠. 이 부분은 이형성세포가 없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치유에 해당이 되겠죠. 플라시보를 복약한 군에서도 흰색 부분이 많아진 걸 보면 그 자연 치유군이 이 정도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밑에는 1단계고 2단계, 3단계인데 이 구성 비율이 사실 치료하기 전이나 치료한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대해서 엽산이 치료 효과를 갖는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비슷해요. 이쪽이 이니셜, 그러니까 처음 방문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파이널, 마지막 방문시. 그러니까 이니셜이라는 거는 엽산이나 아니면은 플라시보를 복약하기 전이죠. 연구를 시작하는 초반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엽산의 혈중 농도예요. 그게 290이랑 180에서 289, 그 다음에 180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게 임의로 정한 농도는 아니고요. 혈중 농도가 290이랑 180은 어떤 경계선이냐면, 연구에 참여한 235명을 일렬로 쭉 세워요. 혈중에 엽산 농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1등, 그 다음에 2등 해가지고 235등까지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이거를 다시 4등분합니다. 그래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농도가 290이에요. 그리고 하위 25%가 시작되는 가장 첫 농도가 180이에요. 그러니까 290이랑 180은 상위 25%와 하위 25%를 가리기 위한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상위 25%는 그래도 엽산의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하위 25%는 엽산의 농도가 낮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16과 20이 HPV 16번이 검출될 확률이에요. 연구 전에 16%였는데 연구한 다음에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리고 37과 32는 엽산 농도가 낮은 사람들 중에서 HPV 16번이 검출될 확률인데 오히려 줄어들었죠. 뭔가 좀 결과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엽산을 먹어서 엽산 농도가 높아지면 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던 확률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바이러스 치료 효과가 있다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확률이 높아지는 조금 이상한 결과를 받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는 뭐냐면, 연구하기 전에도 엽산의 농도가 높으면 16%, 그 다음에 좀 더 낮아지면 32%, 더 낮아지면 37%, 연구가 끝나고 나서도 20, 39, 32, 엽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HPV 16번 바이러스가 검출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이건 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이 논문에서 강조한 건 HPV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엽산이 도움이 된다, 이 내용이 아니고요.
HPV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걸 막아준다, 예방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이 논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논문을 보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 영상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거 엽산 충분하게 복약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엽산 너무 조금 먹인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또 있었어요. 연구진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했죠. 이게 뭐냐면 P라고 표현된 거는 플라시보예요. 유약군. F는 폴릭 액시드, 엽산 복약군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혈중의 엽산 농도가 점점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 복약군들보다 엽산 복약시킨 군에서 확실히 눈에 띄게 엽산이 많이 축적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혈중에 이 엽산을 먹이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엽산이 충분하게 쌓이고 있다, 충분하게 흡수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농도가 10mg이잖아요. 하루 복약량이 10mg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 아시나요? 그 임신 준비할 때 사용하는 엽산 영양제들, 뭐 엽산 400, 엽산 800 이렇게 부르거든요. 400, 800 이것만 놓고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때 하는 400, 이때 하는 800, 10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단위가 달라요. 이때는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1mg이 1000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0mg이면 10,000 마이크로그램을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임신할 때 쓰는 400마이크로그램, 임신 준비할 때 먹는 400마이크로그램에 비해서 약 25배 높은 농도로 이 엽산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엽산을 먹인 양도 충분하고 그 양에 의해서 몸속에 축적된 양도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엽산의 효과를 판정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연구진들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엽산은 아마 HPV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걸 치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HPV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거는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평소에 충분하게 엽산 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HPV에 감염되더라도 걔네는 활동하지 못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기전은 뭐냐 라는 질문엔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이 그림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DNA가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냐면, 원래 숙주에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DNA가 있으면 그 사이에 쏙 끼어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이 DNA가 끼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왜 염색체 아시죠? DNA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게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두 배로 합성돼서 반을 갈라서 양쪽으로 가져가서 세포가 동일한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양쪽으로 끌려가면서 이 염색체가 이렇게 끊어진다거나 뭐 위치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손상되는 걸 엽산이 막아줘요. 그러니까 엽산의 농도가 충분하면 이렇게 끊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고, 원래 HPV 바이러스 DNA가 이 끊어진 부위를 침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막아준다. 그러니까 엽산의 역할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엽산은 DNA 손상을 막아줌으로써 HPV 바이러스가 숙주에 끼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 때문에 엽산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기전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엽산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HPV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활동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예방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의 결론 내는 거는, 엽산은 HPV가 들어왔을 때 걔네가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이형성증을 만들었고 하는 그런 과정을 없애주지 못해요. 그런 치료 효과를 가지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처음에 HPV가 들어왔을 때 그 활동을 막아주는 그런 능력은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HPV를 막아주기 위해서 충분한 엽산을 섭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방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런 결론을 이 논문에서 내고 있습니다. 연구진의 연구 과정과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논리를 짜가는 과정, 어떻게 오늘 설명이 좀 잘 된 것 같나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